하이, 안녕하세요. 내수공 25번과 디귿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4번에서는 여러 가지 적분법 중단원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늘부터는 미적분 교과의 가장 마지막 중단원에 해당되는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수투에서 다항함수 적분법 배우고, 그 정적분 활용 배우면서 우리는 넓이 배웠고,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 요거 두 가지 내용을 배웠었거든요. 그거 두 개 당연히 포함이 되고, 거기에 오늘 배우게 되는 정적분과 급수 그리고 부피의 내용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적분과 우리 급수라고 하는 거 예전에 이제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었다, 그쵸?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무한히까지 더할 때. 근데 이 급수의 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n번째까지의 합, 부분합이라고 불렀고 걔를 무한히 보내주는 얘를 우리는 급수라고 했죠. 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뭐냐면 어쨌든 정적분과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바로 넓이거든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웅덩이라고 할게요. 이 웅덩이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곡선으로 막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는 다각형이죠. 삼각형, 사각형 또는 뭐 기껏해야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게 막 곡선으로 둘러싸이고 막 되게 복잡할 때 우리는 여러 개의 간단한 도형으로 잘게 나누어서 그 도형의 넓이나 부피의 합의 극한으로 원래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이제 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아서 점점 하는데 결국에는 이 까만색 웅덩이의 넓이는 파란색 다각형보다는 조금 크고 빨간색 다각형보다 좀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한 칸이 뭐 예를 들어 길이가 1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넓이 차이가 좀 나겠지만 그거를 더 잘게 쪼개면 결국에는 이 웅덩이의 넓이와 같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도형을 여러 개의 간단한 도형으로 잘게 나눈 도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 자, 봐봐. 합과 극한이 합쳐졌으니까 급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개의 간단한 도형을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 다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곡선과 그 다음에 x축 그리고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인데 사실 이거 누가 이렇게 어렵게 구해? 그냥 0부터 1까지 x제곱 적분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3분의 1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왜 3분의 1인지 왜 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넓이와 관련이 있고 이것을 급수의 합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기본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못 구하잖아. 그래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으로 구할 건데요.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아래쪽에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근데 이제 잘게 나눈다고 했죠. 얘를 한 번 더 잘게 쪼개면 그럼 요 부분이 사라지죠. 얘도 요 부분이 사라지면 그러면 원래 제일 처음 구했던 직사각형 넓이 합보다는 이 곡선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 그쵸? 그러면 또 더 잘게 쪼개면 필요 없는 부분 사라지면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의 넓이와 같아질 것이다. 결국에는 극한의 개념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직사각형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자, 이 가로의 길이를 동일하게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자 0부터 1까지를 n등분을 할 거예요. n등분을 하면 한 구간의 길이가 n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에서 n분의 n까지 오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점에서의 결국 무슨 값? 요 점에서의 그렇지 함수값 fx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때는 n분의 1의 제곱, n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n분의 n의 제곱까지 갈 거고 가로의 길이 모두 n분의 1이니까 결국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다. 그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정수 제곱의 합을 구했으니까 자연수 제곱의 합이니까 우리 얘는 우리 2학년 때 이미 배웠었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2학년 때 배웠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 부분이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뭐 n세제곱, 여기 뭐 지금 n세제곱을 나눴는데 굳이 그냥 그 말 가만히 둬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애초에 모질라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아까는 이렇게 위에 올라가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오다 보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의 넓이보다 모자라죠. 부족하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또 더 잘게 쪼개면 요 부분의 넓이가 추가가 된다. 그쵸? 요 부분의 넓이가 추가가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점점 비슷해져 가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요렇게 요 왼쪽, 아까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함수값을 찾았죠. 요 점을 기준으로 함수값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왼쪽 기준으로 삼았는데 어차피 n등분을 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여전히 n분의 1인데요. 제일 큰 직사각형의 높이가 n분의 n-1이 된다라는 거고, 얘는 결국에는 0부터 n-1의 k제곱의 합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S, 즉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TN보다는 크겠죠? 그런데 뭐보다는 작아요? SN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런데 자, SN의 얘를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잘게 쪼갤 거잖아요. 자, 그러면 리미트를 각각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TN이라고 하는 거 n 무한으로 가면 0, 0으로 가고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고요. 자, 리미트 tn으로 갈 때, sn도 마찬가지. 이게 더하기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3분의 1이야. 우리 이제 극한값 양쪽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3분의 1에 가면 결국 얘가 어디로 갈 것이다? 3분의 1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거고, 얘가 뭐냐면 0부터 1까지 x제곱을 정적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한 x제곱이라는 함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곡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번에는 A부터 B까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원래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그쵸? 그걸 구할 건데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는 수투에서 뭘 배웠냐면 곡선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부터 B까지의 fx dx다 라고 정리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이 넓이를 급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로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가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전체 길이를 n등분을 하자고. 근데 전체 길이가 뭐예요? b-a인데 얘를 n등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복잡하니까 그냥 델타 x다 라고 쓸게요. 이 델타 x 표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세로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세로의 길이는 뭐예요? 함수 값이다. 그쵸? 세로의 길이는 함수 값인데 그러면 x 여기 요 길이는 x1, 즉 결국에는 fx1이거든요. 그 다음에 fx2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잘 보자. x1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가 돼요? 지금 시작점이 a죠. 거기에서 델타 x만큼이 한 번 더해진 거니까 a 더하기 델타 x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fx2는 이 x2라는 게 뭐냐면 시작점에서 델타 x가 몇 번 와요? 그렇지, 2번 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2배의 델타 x다. 요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로의 길이 그냥 인의 어떤 점 k, xk에 대해서 보면 fxk라고 둘 수가 있고,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작점에서 델타 x가 몇 번만큼 곱해져서 더해진, 그렇지, k번만큼 곱해져서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요게 세로의 길이, 그 다음에 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 어차피 가로는 똑같고요. 그러면 얘를 어디까지? 그렇지, n번째까지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를 우리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f의 xk라고 적고 가로에 해당되는 길이 델타 x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는 무엇이라고? 이 SN의 무슨 값? 급수의 합이니까 극한값이라고요. 얘를 더 잘게 쪼개면 결국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아질 것이고, 그럼 결국 걔가 뭐가 되냐면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SN을 시그마로 표현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된다. 그쵸? 결국 얘가 뭐라고요? 얘가 우리는 리미트 시그마, 급수의 합, 급수, 그 그 부분합의 극한값이 급수의 합이죠. 그쵸? 걔가 결국에는 a부터 b까지의 fx, dx 정적분의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 변환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요. 리미트 시그마가 결국에는 인테그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테그랄이 합이잖아요. 근데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미트 시그마가 결국에는 인테그랄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델타 x라고 하는 게 결국 dx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xk가 x로 바뀌는 과정에서 뭘 결정하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적분과 급수 사이에는 급수의 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직사각형들의 이게 세로죠. 세로와 가로의 곱을 더해서 그거를 무한히 극한값을 구해주면 결국에 걔가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된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델타 x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 그 적분 구간을 n등분하는 거고요. xk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점에서부터 이 델타 x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곱해져서 더해지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x제곱이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 이거 누가 이렇게 구하겠어? 이거 아무도 이렇게 안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그냥 적분하죠. 마이너스 1의 4제곱에서 0분의 1까지. 그쵸?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구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아무도 뭐라 안 한다. 그런데 얘를 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자, 가로의 길이 델타 x를 구해볼게요. 걔는 뭐가 돼요? 자, 지금 0부터 1까지를 n등분한 거니까 n분의 1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k 구하러 가겠습니다. x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점에서부터 델타 x를 얼마 k번만큼 곱한 거니까 얘가 결국에는 n분의 k다 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에 따른 fxk 즉 세로의 길이는 뭐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xk의 세제곱이 된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x세제곱이고 마이너스 n분의 k의 세제곱이다 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을 적분을 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방금 구한 fxk와 델타 x의 곱 마이너스 n분의 k의 세제곱과 n분의 1 곱한 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그 n을 무한으로 보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 이제 얘를 급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있고요. 마이너스 있고요. 자, n 세제곱, n 4제곱이 여기 있겠네요. 지금 얘는 k가 1부터 n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k만 우리가 k의 세제곱만 1부터 n까지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 다시 정리해 볼게요. n 세제곱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요게 우리 뭐더라? 2분의 n제곱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n 4제곱분의 1에다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있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죠. 그럼 얘도 봐봐. 이거 무조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수렴하기 위해서는 차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얘도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4니까 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적분의 꼭 넓이가 아닌 경우에는 음의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얘를 우리가 사실은 그냥 정적분을 구하는 거는 뭐 정적분 구하면 되지. 그거 그냥 우리 꼭 이 급수의 합이 아니더라도 정적분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아이들을 리미트 시그마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분으로 다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운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줘야 되냐? 델타 x 구하고 xk가 뭘 의미하는지를 구해서 이 리미트 시그마를 합쳐서 다시 적분으로 바꿔주는 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안쪽에 있는 식이 결국 뭐가 돼요? n 5제곱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4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요 n분의 k라는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n분의 k라는 거. 자, 왜냐하면 여기서도 a 더하기 얘가 결국엔 a 더하기 n분의 b-a의 k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k, 여기가 뭐가 됐든 간에 n분의 상수 k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5제곱이 있으니까 4제곱을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n분의 k에 4제곱에 n분의 1이 하나 남아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결국에는 그러면 얘가 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델타 x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델타 x.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xk가 뭔지 구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n분의 1이 됐다라는 말은 얘가 n분의 1-0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작점이 0이라는 뜻이니까 0에다가 k 곱하기 n분의 1이 되는 거죠. 결국 얘가 n분의 k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정리를 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델타 x에 해당되는 것이 뭘로 바뀐다? 델타 x가 누구의 역할을? 이 델타 x가 dx의 역할을 할 거고요. 리미트 시그마가 합쳐져서 인테그랄로 바뀌고, 그 다음에 xk가 x로 바뀔 겁니다. xk가 n분의 k니까 얘가 x의 4제곱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정적분의 그럼 구간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잘 볼게요. 이미 여기서 다 구했어. 우리는 이 구간이 a부터 b까지일 때 n분의 b-a니까 n분의 1-0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고, 결국에 얘는 5분의 1에 x 5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5분의 1이다. 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대표적인 예제인데,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이제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2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3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델타 x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냥 이제 뭐 여기 있으면 보통 델타 x가 하는 역할이 n분의 1, n분의 상수 역할이거든요. 그럼 얘는 또 잘 봐야 돼. 그러면 얘가 n분의 1-0잖아요. 자, 그러면 xk를 우리는 뭐라고 둘 수 있냐면 그냥 n분의 k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잉.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1을 dx라고 바꿀 건데 이 안쪽에 있는 값이 뭐가 돼요? 3 더하기, 자, n분의 k가 xk니까 얘는 2x라고 적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네.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근데 안쪽에 있는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델타 x를 xk 자체를 야, 그냥 이거 전부 다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 얘는 시작점이 뭘로 바뀌어요? 3이죠.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서 자연스럽게 델타 x가 n분의 2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 xk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에다가 델타 x를 에다가 k 곱한 거니까. 그쵸?
요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잘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지금 n분의 1밖에 없는데 n분의 2가 얘가 dx가 돼야 되니까 내가 내 맘대로 n분의 2를 곱했으니까 2분의 1이 앞쪽으로 곱해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점, 이거 전체 다가 xk니까 얘가 x의 그냥 세제곱으로 바뀌고 주의할 점, 적분 구간 볼게요. 얘가 이미 적분 구간을 다 결정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시작점이 3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시작점이 3인데 자 그럼 잘 볼게. 어떻게 또 생각을 하면 좋냐면 얘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2라는 구간을 n등분한 거잖아요. 그럼 시작점이 3이야.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5까지 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아, 그럼 이렇게 지금 자 두 가지 형태로 바뀌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둘 수도 있냐면 그냥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n분의 xk를 n분의 2k만으로 둘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델타 x는 n분의 2가 되겠죠. 얘는 자 그러면 자 얘가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었고요. 얘도 마찬가지 n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2가 dx가 델타 x가 돼야 되니까 얘를 dx라고 두고 여기 2분의 1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안쪽은 요만큼이 xk니까 얘가 3 더하기 x의 세제곱인데 자 얘는 시작점이 어디 있어요? 얘는 0 더하기 n분의 2k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0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갔다 그러니까 얘가 2를 n등분한 거니까 2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다른 것 같죠?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결과가 같다라는 거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일 만만해 보이는 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에 4분의 1의 x 4제곱에 3부터 5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부터 5까지. 그러면 자 8분의 1 있고 얘가 이거 치기 조금 복잡하네. 5의 4제곱에서 3의 4제곱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5의 4제곱은 25의 제곱이니까 625고 거기서 81을 빼서 8분의 1을 하면 얘가 68이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아이에 대해서 지금 정적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달랐는데 그럼 나머지 두 가지들도 과연 값이 같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합성함수 미분 이용하면 4분의 1에 3 더하기 2x의 4제곱으로 가고 자, 근데 이건 미분하면 2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8분의 1으로 바뀌고 0부터 1까지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8분의 1에 자 1을 넣으면 뭐가 돼요? 그렇지. 5의 4제곱이고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3의 4제곱. 어라? 똑같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얘도 자 2분의 1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이 있고 자 요거 적분하면 4분의 1에 3 더하기 x의 몇 제곱? 4제곱을 0부터 2까지 적분합니다. 그쵸? 자, 그럼 8분의 1이 있고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요? 5의 4제곱에 또 3의 4제곱. 결국에는 결과가 서로 다 어때요? 이거 전부 다 같아요. 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의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건데요. 뭐 그때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이 두 번째 겁니다. 즉 안쪽에 있는 이 복잡한 식을 전부 다 x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x로 바꿔주면 요거를 n분의 2k 요거를 x로 바꿔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적분 구간이 0부터 1, 0부터 2처럼 구간의 아래 끝을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정적분 계산할 때 조금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xk를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전체를 다를 바꿔버리면 식은 적분 구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식 자체 적분이 조금 편리하다. 왜냐하면 x세제곱 적분하는 거가 요거 적분하는 거나 요거 적분하는 거보다는 쉽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리미트 시그마를 이용해서 인테그랄로 바꾸는데 결국에는 직사각형 넓이의 합, 구분구조법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그 합의 극한값을 이용을 할 건데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무엇이 델타 x가 되고 무엇이 fk가 돼서 그것을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를 주의해가지고 문제 연습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넓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끝!